안녕하세요. 무대의 행복 시간입니다. 이경채 작가입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의 중요성, 대상관계의 대상 항상성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자아상에 의해서 좌우되죠. 심리학자 맥스웰 말츠 박사는 정신에도 성형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아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성형 수술이 정신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사람마다 자아상이 있으며 성공하는 자아상과 실패하는 자아상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는 90%의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또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또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하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고 또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갈 때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가장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며 행동이 어색하고 경직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이라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경직된 표정을 가진 사람들 내부에는 실패하는 낮은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아상을 먼저 바꾸고 표정을 바꾸는 필요가 있습니다. 인상은 그 사람의 삶의 자아상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상을 바꾸어도 인생이 바꿀 수 있다고 이미지 메이킹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의 표정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할 수만 있으면은 슈퍼바이저 교수님과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애를 쓰고요. 다른 교수들 시간에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강의가 재미가 있던 없던 스타일이 상관없이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거리를 두기 때문에 교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어도 멀리 있기 때문에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색해하고 움츠려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슈퍼바이저가 대화를 이어갑니다. 요즘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슈퍼바이저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불편합니까? 제가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것도 그렇고 누구와 또 가까이 오는 것도 저는 불편합니다. 어떤 때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드신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대체로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학생은 권위 있는 대상,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나 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혹독한 훈육 아래서 또 심한 또 훈육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엄하기만 하면서 아버지로 인해서 생긴 현상들인데요. 나중에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은 윗사람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은 자기도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엄하게 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과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면을 챙기고 마음 챙김을 또 반응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심리학자 마가렛 말러는 유아기의 엄마와의 관계 형성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성장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지각 기억이 발달되어서 미래의 자존감까지 상승된다고 했습니다.
마가렛 말러의 대상관계 심리학은 정상적 자폐기, 공생기, 분리개별화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분리개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육하는 어머니가 사랑을 충분히 주면은 독립가정에서도 분화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아가 이런 통합적 정체성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잠깐 보이지 않을 뿐 것을 알고 절망하거나 보채지 않고 그것을 잘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애착 관계가 잘 된 아이와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분화가 잘 되고 독립 가정에서도 잘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그런 학생의 회피하고 숨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성격이 또 외향적이고 분노를 내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반항적 기질을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법을 모르게 되죠. 자기 나름대로 친밀한 표현을 하지만 그 방법이 거칠고 과격하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상처를 입기 일쑤입니다. 결국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마음 챙김에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학생과 정반대 모습이 있는 학생은 또 있죠.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서 교수들과 잘 지내고 또 동료 학생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슈퍼바이저 교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또 수업 시간이면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또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고 학생들과 친구들 사이에 대인관계 친화력이 높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게 됩니다. 어른 세대에는 전자의 스타일이 많고 요즘에는 또 후자의 스타일이 많죠.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회피하는 사람은 새로운 자아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면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틀리다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달라서 그랬네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죠. 나의 스타일은 어떤 성향입니까? 대상 항상성 이론처럼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잠깐 보이지 않는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잘 지내는 것은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탱크가 잘 차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대상 관계의 그런 대상 항상성에 관해서 관계의 중요성,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생을 살아갈 때 대인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은 또 이렇게 같이 배우고 독서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계속 성장하는 평생 공부의 행복이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무대의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